이번 시간에는 군집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층 군집화, 그리고 병합 계층 군집화, 그리고 계층 군집화의 시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DB스캔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집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심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K-민즈 알고리즘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각각의 군집, 클러스터를 그 중심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K개의 군집이 있어서 이 K개의 각 군집에 대한 중심 벡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센트로이드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이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드릴 나머지 두 가지 알고리즘이 사실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군집화 알고리즘이 있는데, 오늘 이제 두 가지 소개드릴 것은 연결성 기반 그리고 밀도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계층 군집화 같은 경우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샘플들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DB스캔이라는 알고리즘은 데이터셋에서 높은 밀도를 가진 샘플들로 군집을 정의하는 것을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DB스캔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계층 군집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계층 군집화는 군집화하는 과정에서,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군집들의 계층을 형성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계층 군집화를 바텀업으로 할 수도 있고 탑다운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 이제 병합 군집 그리고 분할 군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병합 군집 같은 경우는 바텀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샘플이 하나의 군집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초기화를 하고 시작을 해서 각각 군집을 병합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군집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분할 군집은 탑다운 방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전체 샘플이 하나의 클러스터다, 하나의 군집이다 라는 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군집을 점차 나눠서 내려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층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적인 알고리즘에서 샘플들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리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죠. 유클리디안 거리이고 오른쪽과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샘플들이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이제 벡터 요소들마다 빼고 제곱해서 그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 게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죠. 그리고 이제 맨하탄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요소를 뺀 것에 절대값을 더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할라노비스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즉 공분사한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복잡한 식으로 거리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양한 거리 계산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거리 계산법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집 간의 연결도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군집 간의 디스턴스와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군집 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연결, 단일 연결, 평균 연결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뒤에서 그림으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 두 개의 이 A와 B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클러스터를 의미를 합니다. 군집을 의미를 하고요. 클러스터 A와 클러스터 B가 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X와 Y가 있을 텐데 얘네들 간의 거리를
디스턴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D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디스턴스인데 얘네들 간의 dx, y를 계산을 해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것, 즉 A에서와 B에서 중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점을 선택을 해서 요것으로 이제 두 클러스터 간의 어떤 거리를 연결도 링키지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가장 가까운 두 점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는 것도 또 다른 연결도 계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완전 연결은 두 개의 군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샘플들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군집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밑에 보시는 이 부분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샘플에 대한 거리를 계산한 것이 이제 완전 연결에서의 계산법이고요. 그다음에 단일 연결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샘플 두 개에 대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병합계층 군집화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가까운 군집들을 병합하면서 점점 군집을 크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군집 두 개를 병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샘플들을 이 2차원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맨 처음에 이제 병합계층 군집화 같은 경우는 바텀업 방식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 샘플들이 각각의 클러스터가 각각의 군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6개의 클러스터가 있는 상태로 이제 최초에 요렇게 6개의 클러스터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요 클러스터 간에 이제 링키지를 계산을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진 두 개의 군집을 병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BC와 DE가 서로 가장 가까운 군집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군집에 대해서 이렇게 병합을 해서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가까운 것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또 병합을 해서 DEF라는 클러스터를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군집을 병합해 나가면 마지막에는 이제 전체 샘플이 하나의 군집이 되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클러스터들의 계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으로 자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A라는 클러스터, 그 다음에 BC라는 클러스터, 그 다음에 DE와 F라는 클러스터로 이렇게 4개의 클러스터인 상태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자른다고 한다면 A라는 클러스터, BC, 그 다음에 DEF라는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3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상태로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커다란 계층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클러스터를 나누면 해당 개수의 클러스터가 나오도록 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층 군집화 같은 경우는 이제 병합 군집화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군집들의 어떤 계층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각화를 하고자 할 때 덴드로그램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총 5개의 샘플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셋이 있을 때 그 5개의 샘플을 거리에 의해서 군집화를 시켰다고 한다면 이렇게 2개가 가장 가깝고 그 다음 이렇게 2개가 가깝고 그 다음에는 이게 3과 0, 4번 샘플이 가깝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는 이런 계층 구조를 우리가 계층 군집화를 통해서
계층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시각화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샘플의 어떤 값을 색깔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히트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샘플이 뭐 3개짜리 벡터다라고 한다면 값이 3개 들어있는 벡터다라고 한다면 x, y, z로는 여기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지금 색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요 값이 예를 들어서 4,0,4다. 근데 요것을 이제 색상으로 표현하면 지금 요 부분이 4 부분이 주황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황색, 흰색, 주황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히트맵을 통해서 보면 이 두 개의 샘플이 뭐 가장 비슷한지 이렇게 두 개의 샘플이 가장 비슷한지 이런 이 관계를 계층 구조에 따른 관계를 이제 눈으로 좀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층 군집화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드릴 알고리즘은 DB스캔 알고리즘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도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 자체가 사실은 원래 density based spatial 클러스터링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인 것이 이제 DB스캔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내에서 높은 밀도를 가진 샘플들로 군집이 정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높은 밀도를 가진 샘플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특정 반경 안에 있는 샘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군집을 정의하는 것이 DB스캔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전에 몇 가지 소개를 먼저 용어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자면 이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샘플, 경계 샘플, 잡음 샘플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샘플 같은 경우는 해당 샘플의 특정 반경이 지금 입실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해당 샘플의 특정 반경 입실론 안에 있는 이웃 샘플들이 지정된 개수 이상일 때 이 샘플을 핵심 샘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개수는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예시에서는 이제 3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만약에 정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샘플이 핵심 샘플이려면 그 자기 자신으로부터 반경 입실론만큼 떨어진 요 범위 내에 최소한 3개 이상의 다른 샘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모로 표현된 샘플들은 전부 다 본인의 반경 입실론 이내에 3개 이상의 다른 샘플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로 표시된 샘플들은 핵심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실론 반경 이내에 지금 정해져 있는 개수보다 이웃이 적지만 이제 다른 핵심 샘플의 반경 입실론 안에 있을 때 경계 샘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핵심 샘플이 되지는 못하고 그 핵심 샘플의 이웃이 반경 입실론 안에 들어있는 이웃이 되는 샘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는 뭐 초록색, 주황색,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요 샘플들이 전부 다 이 경계 샘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샘플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외의 샘플들, 지금 노이즈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요런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샘플들은 이 코어 샘플도 아니고 경계 샘플도 아닌 나머지 샘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잡음 샘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세 가지의 샘플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B스캔 알고리즘에서는 일단 이 군집화를 수행을 할 때 이 핵심 샘플 또는 이 핵심 샘플들을 연결한 핵심 샘플들의 그룹을 군집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핵심 샘플들의 경계 이 입실론 이내에 있는 다른 경계 샘플들을 이제 군집에 할당하는 것으로 이 알고리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밑에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총 12개의 샘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최저 한도를 입실론 내 반경에 들어가야 되는
샘플의 개수를 6개로 지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P1 같은 경우는 이 P1을 기준으로 이 입실론 반경이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총 7개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1 같은 경우는 코어 샘플, 핵심 샘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P2도 마찬가지로 이 P2를 기준으로 입실론 반경 안에 포함된 데이터가 총 6개이기 때문에 이 P2도 핵심 샘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P1과 P2를 보면 이 P1과 P2가 각각 핵심 샘플인데 서로 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즉, 이 서로가 서로의 입실론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군집을 이 하나의 군집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나의 군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군집 안에 P1의 입실론 반경 안에 있는 것과 P2의 입실론 반경 안에 있는 것이 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요것을 하나의 큰 군집으로 새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 경계 내에 포함되지 않은 요런 P5나 P12 같은 경우에는 잡음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요 안에 들어있는 P1, P2가 아닌 P3 같은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경계 샘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P3가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있는 위치하는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DB스캔의 경우에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데이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K-means 클러스터링,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제 병합 군집화, 병합 클러스터링,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그다음에 DB스캔 이렇게 세 가지로 이 클러스터링을 해본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클러스터 1번은 하늘색, 그 다음에 2번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요렇게 한 그룹, 그 다음에 요렇게 한 그룹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K-mean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샘플들의 중심을 기점으로 요 반원 안에서 군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밀도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이어져야 될 것 같은 요런 클러스터가 아니라 요런 식으로 두 개의 클러스터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층 군집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클러스터를 잡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DB스캔 같은 경우는 밀도 기반으로 이 가까이 있는 밀도가 높은 군집들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최종적인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기하학적 분포를 가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군집화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예로는 뭐 이런 식으로 샘플들이 두 개의 원을 그리고 있을 때 요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 그다음에 겉에 하나의 클러스터,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DB스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을 수행을 했을 때, 군집화를 했을 때 군집화의 결과도 군집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집 레이블, 즉 군집에 대한 클러스터에 대한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뭐 정답이 없는 경우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집에 대한 정답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군집화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랜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정답이 있을 때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샘플 쌍에 대해서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개념들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 분류기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 false positive라든지 true positive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샘플이 이런 여러 샘플들이 있을 때 이 정답에서는 정답은 이 왼쪽에 있는 샘플들이 클러스터 1,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샘플들이 클러스터 2로 군집이 이루어지는 게 정답인데, 같은 군집을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 가운데 이렇게 두 개의 샘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X와 Y라는 샘플이 있는데, 이 X랑 Y라는 샘플은 실제 정답상으로는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2라는 다른 군집에 속해 있어야지만 맞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돌렸더니 이 클러스터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클러스터를 잡았다. 클러스터 A와 B 이렇게 두 개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린 알고리즘에서는 이 X와 Y가 같은 군집으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false posi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positive라는 것이 같은 군집으로 잡혔다는 건데 fals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정답은 같은 군집이 아닌데 같은 군집으로 잡힌 경우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전체 샘플 가운데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가 몇 개인지를 비율을 계산을 해서 이제 랜드 인덱스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1에 가까울수록 더 군집화가 잘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레이블 정답이 없을 때 크로스체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실루엣 스코어라고 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은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S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S라고 하는 수식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같은 군집에 속한 샘플들과의 평균 거리, 즉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여러 개의 샘플이 있는데 우리가 이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같은 군집 안에 들어있는 다른 샘플들과의 평균 거리를 계산을 한 것이 이제 A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다른 군집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샘플들과의 평균 거리 요렇게 요것들과의 평균 거리를 계산한 것이 이제 B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클러스터링이 잘 됐다면 같은 클러스터 안에서는 뭉쳐 있어야 되고 다른 클러스터와는 떨어져 있어야지 클러스터링이 잘 된 거겠죠. 즉 그래서 B와 A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더 클러스터링이 잘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것을 이제 둘 중에 큰 값으로 나눠서 이렇게 S를 계산한 다음에 이 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 X라는 하나의 샘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이 다 S를 계산을 해서 그것의 평균을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실루엣 스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샘플들이 같은 군집에 있는 다른 샘플들과는 가까이 있고 그것과 다른 군집에 있는 샘플들과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식으로 군집화가 잘 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이제 실루엣 스코어에서 하고자 하는 계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군집화, 즉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는 중심 기반의 K-민즈 알고리즘, 그리고 연결성 기반의 계층 군집화 알고리즘, 그리고 밀도 기반의 DB-스캔과 같은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오늘 설명을 드린 계층 군집화 같은 경우는 군집화 과정에서 군집들의 계층을 형성하는 알고리즘이고 병합 군집화, 분할 군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층 군집화에서 이제 샘플 간의 거리나 군집 간의 링키지, 연결도를 계산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의 종류나 군집화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정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계층 군집화는
샘플의 계층 구조를 트리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트리 형식을 나타내는 덴드로그램,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샘플들의 값을 색상으로 나타내는 히트맵으로 시각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DB스캔이라는 알고리즘을 또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DB스캔에서는 우리가 핵심 샘플, 경계 샘플, 잡음 샘플을 정의를 하고 개별 핵심 샘플이나 핵심 샘플들의 그룹, 그리고 그 핵심 샘플들의 반경 안에 들어있는 경계 샘플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만드는 식으로 이 알고리즘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